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동탄 그리고 송도 부동산 상승장에서 가장 핫했는데 지금은 왜 반토막이 난 걸까? 과연 이게 다 거품이었을까? 그러면 2023년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까? 둔촌 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장이 사구역, 장이 자이 레디언트 청약 결과는 과연 부동산 하락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궁금한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됩니다. 신도시 거품과 가격 하락폭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탄의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탄은 2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를 보면 분당, 일산, 평촌, 부천, 중동, 삼본 정도 있습니다. 분당과 평촌은 그런 대로 히트를 쳤습니다. 일산도 히트 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일산은 일산 사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는 간신히 낙제점 면한 곳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서름을 GTX 한방으로 대역전극을 펼치려고 고군분투 중이지만 그간 GTX 호재가 좀 오버페이스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2기 신도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판교, 동탄 1, 2, 광교, 위례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등등이 있습니다. 판교를 선두로 해서 광교 그리고 위례가 잘 나갔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판교야 여전히 건재하고 위례는 송파권이라는 후광을 그런대로 업고는 있지만 광교는 조금 처졌습니다. 동탄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바로 삼성입니다. 수원의 영통도 마찬가지로 삼성의 후광을 얻고 있고 평택의 고덕국제 신도시도 삼성의 후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셋의 공통점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셋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세가 유난히 강한 지역입니다. 삼성의 후광도 결국은 부동산 하락세를 막지는 못한다는 결과가 바로 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삼성이 아파트 가격이랑 뭔 상관인데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삼성의 공장에 들어오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사람이 몰립니다. 일할 사람들. 그러니까 살 집이 또 필요해집니다. 거기에 협력 업체들이 또 삼성 주변에 쫙 포진합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 사람이 거기에 살고 그러면 먹고 살아야겠죠. 학교가 들어서고 병원, 의료진이 도시마다 필요해집니다. 거기에 식당 차리면 당연히 장사 잘 되겠죠. 왜냐고요? 안정적인 고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니까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일로 몰립니다. 거기에 언론이 뻔뿌질 한번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아파트 이런 분양을 보면 대문짝만하게 써놓습니다. 삼성전자랑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즉 삼성이랑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양의 성패가 또 정해지기도 합니다. 정작 삼성은 부동산 가격 오르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 값이 오르든 말든 관심이 없는데 결국은 거기에 붙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만든 어쩌면 허상에 가까운 돈벼락에 대한 열망, 이게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놓습니다.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되던 올해 초에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그런 역세권도 아닌 지역인데 거기 땅값 헐값인 거 제가 뻔히 다 아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가격에 분양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삼성이 있다. 물론 결국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든 기존 아파트를 또 매매하든 결국은 내가 똘똘하게 내 집을 장만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그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 알려면 5년에서 10년 후에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그건 또 맞습니다. 그럼 동탄의 상황과 역사를 좀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탄은 동탄 1하고 동탄 2로 나뉩니다. 동탄 1은 먼저 개발이 됐고 입주한 지가 또 꽤 됐습니다. 불과 한 5년 전쯤, 4, 5년 전쯤 이때만 해도 동탄은 부동산으로는 크게 재미를 못 보던 곳입니다. 2기 신도시 중에 기대만큼 부동산이 상승을 하던 그런 선호도가 높던 지역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만의 리그 같은 그런 동네가 바로 동탄이었습니다. 그냥 애
키우고 점심때 브런치 먹으러 가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뭐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기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즉 동탄에 탄탄한 직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동탄 2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참 막 공사 중이었고 생활 인프라가 없어서 동탄 1을 이용해야만 했지만, 아니면 뭐 5상까지 내려가고 뭐 이래야 했지만 서서히 그 모습이 완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폭등기에 이게 딱 맞물려서 GTX가 막 집중적인 관심을 또 받습니다. 본격적으로 호재가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물 위로 호재. 그러면서 동탄에 트램이 깔린다는 소문이 막 또 돌기 시작합니다. 원래 뭐 있던 얘기긴 했지만 이게 또 수면 위로 막 올라옵니다. 이제 동탄은 교통천국이 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팩트일까? 자, 동탄은 자차로 서울을 출퇴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분양 카다로그나 홈페이지에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울까지 30분 거리 뭐 이렇게. 이거 새벽에는 가능한데 출퇴근 시간에는 자차로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빠져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 엄청 시간 오래 걸립니다. 또 동탄은 차 없으면은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대중교통이 뭐 낙후되어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 비해서. 트램이 완성된다고 해도 트램의 영향권 밖에 있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또 많습니다. 결국 동탄에서 노른자 자리가 되는 곳 이외에는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니까 사람들은 동탄에 더 남은 아파트가 없나 막 두리번 거립니다. 그럴 때 이거 뭐지? 끝날 것만 같던 동탄에 신주거 문화타운이라는 곳에 또 엄청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새 동탄은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 하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지역이 돼버립니다. 즉 너무 많은 공급이 되지만 사람들 눈엔 그게 또 순간적으로 안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삼성전자 그리고 GTX 트램. 또 다른 특징은 이 동네에서는 서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브랜드가 이 동네를 또 꽉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그 브랜드가 먹힌다는 사실에 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 다른 특징은 이 동네에 분양을 엄청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등등. 그런데 이 동네 공인중개사들, 그러니까 부동산들이 분양에 상당히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특징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즉 다들 동탄에서 부동산 하나씩 운영하면서 또 분양 사원으로 모델하우스에서 열심히 분양 일을 또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과열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깔려 있었고 그게 부동산 상승기와 GTX 호재가 수면 위로,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막 상승하면서 오버페이스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될 때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그대로 여기에 다 나타난 곳이 바로 동탄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호재, 이러는 거, 호재라는 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이렇게 촥 떠오르는 게 아닌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일부러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역 분석을 하면 굉장히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댓글을 막 달긴 합니다. 분명히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야, 네가 동탄을 뭘 알아? 네가 뭐 여기 살아봤어? 나 여기서 10년째 사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 너 서울에서 복덕방 한다면서 네가 뭘 안다고 동탄을 막 얘기하고 뭐 난리야, 지랄이야. 제가 그쪽을 조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쪽 동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관리를 하는 일을 뭐 어쩌다 보니까 아주 잠깐 해서 그냥 쬐끔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보시는 이런 보고 느끼는 이런 부동산이라는 건 그냥 최종 상품일 뿐입니다. 당연히 아파트도 청약이든 매매든 모두 최종 상품일 뿐입니다. 어느 산업이건 다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에도 많은 전략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 지역을 알아보고 청약 준비하고 하실 때 그 사람들은 100개, 200개, 300개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을 합니다. 청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팩트들, 이 팩트들이 어쩌면은 인위적으로 만든 호재를 강제로 여러분의 눈 앞에 진열해 놓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탄의 아파트 가격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입니다. 여기는 동탄 2기 신도시입니다. 동탄역하고는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GTX 호재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에 동탄 호수공원이 있고 단지 바로 옆에는 초, 중, 고가 붙어 있는 학세권입니다. 동탄 호수공원에 라크몽이라는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 분양할 때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아마 이 동네 살았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동탄 살던 분들. 결과는 기대만큼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쪽에는 신주거 문화타운이라고 또 엄청난 물량의 입주가 또 기다립니다.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고가는 2021년 9월 달에 12억 1,700만 원 찍었습니다. 최고가. 2022년 가장 최근 거래는 6억 9천에서 7억 정도 됩니다. 한두 건만 거래된 게 아니고 여러 건이 6억 후반에서 7억 정도로 중개 거래로 거래된 현상을 보면 특수한 사정이 아닌 이게 일반적인 가격 형성이라고 판단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년 만에 12억에서 6억대까지 하락했다라고 팩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바닥인가 6억 후반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가 끝인지 그 밑에 지하가 또 깊이 있는지 아파트 가격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각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GTX가 개통이 되면 그때쯤엔 동탄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언론의 펌프질이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자, 또한 금리의 안정 이런 것과 또 맞물려서 사람들의 인식이 이 정도면 대출이자 내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내 기회비용을 보전해 주고 이익도 남겠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그때는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거기가 바닥 다지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